오늘은 장례식장에서 돌아올 때 꼭 들러야 할 곳과 절대로 들러선 안 되는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갓집, 장례식장에 갔다가 괜히 불결한 애군이 붙어서 나쁜 일이 발생할 이유는 없겠지요. 오늘 내용만 잘 기억하신다면 이러한 일을 완벽 방지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끝부분에는 상갓집 장례식 다녀오신 뒤 꼭 해주면 좋은 방법들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상갓집, 장례식에 갈 때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뭔가 괜히 찜찜한 기분도 들고 그럴 때가 있죠. 요새는 장례식에 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죠.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가볍게 생각하고 조심하지 않았다가 호되게 당한 사연도 저에게 들어오곤 하는데요. 네, 그럼 오늘 주의해야 할 것들 알려드리기 전 여러분들께서도 사연 함께 들어보시라고 간단하게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42세 최모 씨의 이야기인데요. 모임 친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이분께서 모임 친구들 대표로 상갓집에 방문하셨다 합니다. 모임 친구들 중 운전을 하는 친구가 별로 없고 마침 일이 일찍 끝났기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어차피 누군가는 가야 되고 마침 시간이 되니까 모임 대표로 방문하셨다고 하는데요. 천안까지 2시간을 운전을 하여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보통 시뻘건 국물에 육개장이 나오죠. 그런데 이분께선 혼자 모임 대표로 갔고 또 혼자 앉아서는 음식이 먹히지도 않아서 밥이랑 육개장은 손도 대지 않고 과일만 조금 먹고 인사치레만 하고 바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 처리를 정말 잘하고 꼼꼼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인데 갑자기 주변에서 온갖 트집과 능력에 대한 시비, 주변 동료들과의 불화, 사장의 불신 등등 안 좋고 찝찝한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고선 얼마 지나지 않아 별 시덥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면서 강제 퇴사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사소한 교통사고가 생기는가 하면 몸도 조금씩 아프고 주변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도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또는 운이 너무 안 좋은가 싶어서 절에 계신 스님께 하소연도 해보고 무당집도 다녀오고 법사님도 찾아뵙고 했는데 세 분 모두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상가집을 다녀와서 그 집 귀신이 내 몸에 붙어서 따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아차 싶어서 일종의 비방들을 하고 나니 몸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일도 다시 잘 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또다시 장례식에 갈 일이 있을 때는 지난번에 호되게 치룬 일이 생각나 반드시 만반의 준비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까지 사연 들려드렸고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서 상갓집 가실 때나 돌아오실 때 꼭 참고가 되시길 바라면서 정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가집에서 돌아올 때 절대로 들러선 안 될 곳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릴 내용은 꼭 명심하시고요. 헌데 혹여나 이런 곳을 들리셔서 걱정되시거나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 상황이신 분들께서는 뒤에 알려드릴 비방법을 꼭 참조하세요. 상가집에서 돌아올 때 절대로 바로 들러선 안 되는 곳 5곳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입니다. 집을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상갓집에 가셨다가 곧장 집으로 향하셔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조문은 일과를 마치고 저녁 이후에 가게 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조문을 마친 후 빠르게 귀가하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바로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죽은 영이라는 것은 기묘하고 또 집요한 구석이 있어서 특히나 흉상을 당한 영과 같은 경우 그 기운이 정말 세고 집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녀온 고인은 호상일지라도 같은 장례식장을 사용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는 흉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흉상은 보통 사람들의 기대 수명과는 달리 더 먼저 목숨을 잃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혹은 매우 억울한 일로 당한 죽음 등을 말하므로 가족들의 슬픔은 물론이고 고인 스스로의 슬픔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본인의 명을 다 펼쳐보지도 못한 고인의 원한이 아주 강한 음기가 되어 기가 약한 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셔서 나쁠 게 전혀 없겠죠. 조문 후에는 절대로 곧장 집으로 향하지 마시고
뒤에 알려드릴 방법들을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업장입니다. 일을 하다가 바쁜 와중에 장례식장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나 일이 많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 들른 뒤 다시 사업장에 가신다면 사업에 좋은 기운을 막고 애군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혹시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사업상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일수록 더욱 특별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장소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바로 어두운 곳입니다. 양기는 밝은 것이고 음기는 어두운 곳입니다. 홀령들은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장례식을 다녀온 뒤 밝은 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운전을 해서 다녀온 경우엔 사람들이 많은 휴게소나 불빛이 밝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가능하면 여러 명이 함께 조문하고 함께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행적을 기리고 남아있는 가족들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면 안 좋은 현상들은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마을에서 장례를 치룰 때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밤새 불을 밝혔으며 고인이 가는 길을 편히 가실 수 있게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례 문화가 바로 양기에 가까운 것이지만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점차 장례 문화가 형식적으로 바뀌고 한 건물의 장례를 동시에 치르게 되고 조문 시간도 일을 마치고 난 시간, 즉 해가 진 이후에 가게 되니 장례가 예전보다 더 음기가 강한 장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물가입니다. 물귀신이란 표현 들어보셨죠? 홀령은 물을 좋아합니다. 홀령의 안 좋은 기운이 유독 강한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물입니다. 만일 조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물이 있다면 무조건 돌아가세요. 기가 약한 사람의 경우 자칫 그 기운에 잠식당할 수 있습니다. 귀신 중에서도 정말 독하고 기운이 강하며 무서운 것이 바로 물귀신의 기운입니다. 정신 차려보니 내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더라 하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괜히 물기운에 음기강하고 독한 기운까지 겹칠 이유는 없겠지요. 가장 최악은 어두운 밤에 큰 물가나 음산한 강가에 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신 번쩍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다섯 번째는 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산에 있는 나무인데요. 보통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 중에서도 산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이지만 상을 치르고 나서 절대 나무 밑으로 가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함과 원한으로 가득한 홀령의 경우 반드시 나무를 찾게 되며 그 나무를 지배하여 기가 약한 사람들을 해치고 괴롭히는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비슷한 장소여도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고 음산한 곳도 있는 것 혹시 느껴보셨나요? 조문 이후에 가로수와 같이 나무 한두 그루 있는 곳을 가는 것은 무관하겠지만 숲이나 산과 같은 곳을 굳이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것을 두고 미신이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만 가지 현상들이 현존하는 법입니다. 홀령이 이 생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향을 미쳐왔기에 오늘날 장례, 제사 문화 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혼자 갔다가 바로 집에 들어와서 불 끄고 잠만 잘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기가 센 것은 아니죠. 이왕이면 남들이 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윤택하게 사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본인은 기가 세다 하더라도 가족 중에 기가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해가 될 수 있기도 하죠. 네, 이렇게 5가지 장소 들려드렸는데요. 이제는 상갓집 다녀오신 뒤 꼭 들러주면 좋은 곳까지 3군데 알려드리고 상갓집 다녀오신 뒤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갓집 가신 뒤 꼭 들르면 좋은 곳, 첫 번째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반드시 사람 많은 곳을 한 번은 들렀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많은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장례식 가신 뒤 집으로 곧장 바로 오지 마시고 꼭 사람 많은 곳을 한 번은 들렀다 오세요. 장례식장은 음의 기운이니 여러분은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장소를 다녀왔으니 사람 많은 곳에 들러서 이 음의 기운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 추가되면 좋은 것이 바로 밝은 장소입니다.
음의 기운이나 나쁜 혼령들은 밝은 곳은 견디지 못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장례식과 같은 음의 기운이 매우 강한 장소에 들렀다면 꼭 사람 많고 밝은 곳에 가서 음기들을 다 희석해 주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장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인데요. 이런 곳이 좋은 점은 항상 밝은 불이 켜져 있고 사람이 보통 항상 있으며 24시간 언제든 쉽게 방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의 편의점은 보통 쉽게 찾을 수 있죠. 마트도 24시간 하는 곳이 많고요. 여의치 않은 분들께서는 꼭 시내라도 들르셔서 밝고 사람이 많은 마트나 편의점에 들렀다 오세요. 그런데 이러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꼭 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탕을 하나 사시는 겁니다. 절에서도 사탕이 올려져 있는 것을 종종 본 적이 있죠. 동자승도 좋아하고 산신당 할아버지도 좋아하시니 사탕을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강한 음기를 방지하는 데에도 사탕이 의외의 효과를 냅니다. 물론 사탕만으로 모든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소한 것으로 비교적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세 번째 장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모든 부정한 것을 소멸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음기를 씻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왕이면 상가집 화장실 말고 바깥에 있는 다른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하철이나 터미널 같은 넓은 곳의 공중 화장실에 들러서 볼일도 보고 손도 씻고 어깨도 툭툭 털고 나오면 나쁜 기운을 좀 털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꼭 들러주면 좋은 세 가지 장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상갓집에 다녀온 뒤 반드시 해주면 좋은 행동들까지 알려드릴 테니 이 내용까지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갓집에 다녀온 뒤 기운이 나빠질까 괜히 찝찝하고 염려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나나 내 가족, 내 주변 사람이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어 괜히 부정 타거나 애군이 껴있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상갓집에 다녀온 뒤 이 행동까지 하신다면 나쁜 기운을 털어버리고 애군을 완벽하게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방법이죠. 몸에 굵은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상갓집에 돌아오신 뒤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부탁하여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몸에 굵은 소금을 뿌리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갓집에 들른 기운을 고스란히 집에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알려드렸죠. 소금은 매우 강한 양기가 응축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소금은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생기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태양빛을 잔뜩 받은 소금에는 강력한 양기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기를 가득 담은 소금을 온몸에 뿌려주게 되면 몸에 붙어있는 음기를 제거하고 나쁜 기운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고 여기에 더해 가장 효과적이고 애군과 음기를 완벽히 쫓을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행동까지 하신다면 나쁜 기운과 안 좋은 영, 애군으로부터 완전히 내 몸을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이니 피치 못하게 매우 찝찝하신 분들이나 절대 들러선 안 될 장소까지 들르신 분들, 나나 가족, 주변 중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서 애군이나 기운이 손상되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행동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굵은 소금이나 팥을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에 붉은색 복주머니에 이를 넣어서 몸에 지니십시오. 장례식에 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가장 좋고요. 이 붉은 복주머니와 팥이 나쁜 기운과 귀신, 애군으로부터 나를 강력하게 보호해주게 됩니다. 예로부터 귀신을 쫓고 애군을 쫓는 방법으로 팥이 자주 애용되었죠. 붉은색은 귀신이 아주 무서워하고 강력한 양기를 띠고 있는 색입니다. 이 팥을 붉은색 복주머니에 넣어 잘 지니고 다니시면 나쁜 기운과 귀신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고 기운을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갓집에 가시기 전에 이 붉은 복주머니에 팥을 넣어 지니고 들어가시거나 혹여나 다녀오신 이후라면 23일가량 팥을 넣은 붉은 복주머니를 옷이나 가방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집에 현관이나 서랍에도 보관을 해두시면 좋고요. 이것이 나쁜 기운을 차단하고 나와 우리 집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팥이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굵은 소금이나 고춧가루 혹은 홍고추를 붉은 복주머니에 넣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주머니는 내게 복을 불러오고 재물운을 불러오는 용도로도 아주 중요하게 쓰이지만
복주머니가 담긴 붉은 기운이 귀신과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내 기운을 보호하는 데에도 매우 좋은 효과를 띠고 있기에 이러한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붉은 복주머니를 어디서 구하나 고민이시거나 이리저리 찾아보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우니트이다 쇼핑몰에서 복주머니를 판매하고 있으니 신청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집으로 택배 배송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신청 방법은 010-8164-0103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신청하셔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복주머니 가격은 8,900원이며 빨간색의 앞뒤로 복복자가 쓰여져 있는 좋은 복주머니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신청 주시고요. 네, 그럼 이렇게 오늘은 상갓집에 가신 후 절대로 들러선 안 될 장소 5가지와 꼭 들러야 할 곳 3곳, 그리고 상갓집 다녀온 후 해주면 좋은 행동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꼭 기억하시고 유념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번에도 유용한 내용들 계속 전달드릴게요. 여러분들 앞에 늘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